저 너스TV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이 책입니다.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경제의 큰 흐름에서 기회를 잡는 매크로 투자 가이드.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어찌되었건 큰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이 투자를 뭐 쉽게 얘기하면 지혜롭게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되겠죠. 지금 요즘 이제 그 무슨 주가 뭐 작전이 어떻고 해가지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자신의 개인 정보를 누군가에게 맡겨서 그 사람이 내 돈을 벌게 해주겠지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사실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허무맹랑하고, 왜 저런 얘기를 믿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호락호락하게 준비하고 오는 사람들은 아닐 테니까, 그러면 들으면 솔깃솔깃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조금만 생각을 해서 내 능력이 안 되는데 누군가에게 내 개인 정보를 주고 그 사람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고, 일정 부분 아주 극소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사례가 만약 존재한다 해도 정말 99%의 어떤 정말 새드 엔딩으로 기결되는 그 수많은 상황들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아주 소수만이 그런 경우에 이제 해피엔딩이 될 거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그러한 행동, 의사결정 자체도 투자의 하나의 의사결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죠.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찌되었건 성경에서 봐도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어쨌든 그 탐스러운 열매가 있으면은 결국 그거를 먹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하물며 신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까지 마음껏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결국 그 조절하는 그 사람은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투자도 결국 일종의 묻지마식 투자, 내 영혼을 너에게 바칠 때니 너가 내 영혼을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투자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투자라고 보기 어렵고 굉장히 애처로운 케이스가 된다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이 피터 나바로 이 큰 어떠한 거시경제적 흐름을 읽으면서 투자를 해야 투자도 성공하지만, 또 이 사람이 이제 거시경제적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시경제적 흐름을 잘 이렇게 꼼꼼하게 읽으면은 굉장히 이제 기회도 많고 큰 위험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일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러한 책을 읽음으로써 자기 공부를 하고 자기 나름의 어떠한 투자의 방법을 이제 확고하게 잡아낸다면은, 투자 철학을 만들어낸다면은, 그러면은 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내가 네 돈을 불려줄 테니까 나에게 개인정보를 줘, 그리고 핸드폰을 만들어줘, 이른바 뭐 대포폰 같은 걸 만들어줘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런 거에다가 초라하게 내 영혼을 갖다 바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야말로 나 혼자 어떠한 탐욕만 좀 경계한다면은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고,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이 브라질의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이 책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한 책이 될 것이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목부터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굉장히 재미있죠. 한번 가봅시다. 뛰어난 경영과 탄탄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스 주식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8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이때 거시경제에 밝은 한 투자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세계 최대의 커피콩 생산국인 브라질에 비가 내려 심각했던 가뭄이 해소되었다는 토막 기사에 주목했다.
이 뉴스를 근거로 그 투자자는 스타벅스 주식을 수천 주 매입했다. 그러니까 브라질에 비가 많이 내려서 이제 가뭄이 해소되었어요. 이러면은 다들 그런갑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이제 이 투자자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뉴스를 보고 스타벅스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비가 와서 브라질의 커피콩 생산량이 늘어나면 커피콩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고, 그렇죠. 비가 와서 생산량 늘어나니까 커피콩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 스타벅스의 이윤폭이 늘어날 것이며, 그러면 주가도 오를 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 벌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매크로 투자자는 증시를 바라볼 때 쉐브론, 델, 월마트 같은 기업보다는 에너지, 컴퓨터, 소매와 같은 업종을 먼저 살핀다. 주식시장에서 커다란 움직임 대부분은 기업보다 업종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별 주식들의 움직임은 대개 기업 자체의 매출 실적보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기업 자체의 매출 실적보다 그 업종의 사건에서 비롯된다. 세계적인 인류 기업에 투자해도 나쁜 시기에 잘못된 업종을 선택하면 쪽박을 찰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떠한 뭐 대차대조표나 이런 것도 열심히 봐야 되는데, 그 업종과 관련된 이제 어떠한 빅 뉴스라던가 이러한 것들, 이슈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우리가 재무제표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량한 기업에다 투자를 한다 해도 그 업종 자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함께 이제 그 든든한 배가 아니라 이제 상당히 이제 나를 곤혹스럽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인 큰 파도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시적으로 경제를 바라볼 때 또 유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대 뒤의 실세, 경제 학파들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서로 의견이 분분한 거시경제 학파들은 불경기,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과 싸우는 방법이 항상 일치하진 않는다. 그렇죠. 항상 일치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다르죠. 시기와 상관없이 연방정부의 해결책은 대통령, 의회, 연준의 길을 장악한 학파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죠. 어떤 경제 철학을 갖고 있는 학파가 뭐랄까 정권을 잡느냐, 그 정권이 이제 어떠한 경제 학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되었던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대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해결책이 채택되는가에 따라 증시도 각기 다른 방식과 정도로 대응한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1970년 초 닉슨 대통령은 옛 동료 아서 번즈를 연준 의장으로 임명했다. 번즈는 자신이 임명된다면 1970년과 1972년에 공화당원들이 당선되도록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동원해 유동성 넘치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닉슨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자리에 오르자 그는 주저했다. 그는 닉슨의 통합행정 정책이 어떻게 되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닉슨이 직접 물가를 억제한다면 그는 그냥 따라가겠다고 결심했다. 1971년 8월 15일 닉슨은 1933년 이후 미국 경제사상 가장 놀랄만한 정책을 발표했다. 90일 동안 임금과 물가를 동결하고 모든 수입품에 10% 추가 요금을 부과하며 더는 35달러 비율로 금과 달러를 교환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지금 포인트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달러를 갖고 있으면 이게 일정 부분에 이제 얼마의 비율로 금을 내가 갖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금의 어떠한 증서로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달러는 달러고 금은 금이기 때문에 달러 가지고 은행에 가봤자 금으로 안 바꿔주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금하고 관계가 없어져 버리니까 달러를 찍어내기가 아주 편해지죠. 자, 단기적으로는 그 계획이 효과가 있었다. 번즈는 기뻐하며 조폐국에서 인쇄기를 돌리기 시작했고, 닉슨은 1972년에 붐을 일으켜 표 61%를 얻었다. 그렇죠. 이제 돈이 막 넘쳐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경제가 굉장히 살아나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1973년부터 1974년까지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 에너지 부족, 국제통화체계의 붕괴, 1940년 이래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었다. 이제 그 후폭풍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금과 달러가 연동된 거에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을 때에 어떠한 형태로 이제 거시경제가 움직이는가, 이거는 사실은 뭐 너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였겠는가,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게 이제 그 흐름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인플레이션이 예측이 되니까, 상당한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예측이 되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전략을 세우기가 훨씬 이제 수월한 부분이다. 이렇게 되는 부분
것들을 이제 그 책을 통해서 또 역시 다시 한번 그 되새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닉슨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경제학 공부 조금만 하면 이제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부분이 될 테니까요. 유명한 사건이 될 것이고, 어찌되었건 이러한 부분들이 내가 투자하는데 중요한 어떠한 지식과 어떤 그런 근간으로서 이제 작용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책을 이제 이 책의 효용 가치가 있는 게 될 것이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책이 어떠한 정보를 독자에게 주고자 하는지 볼 수 있는 부분 조금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것도 재밌어요. 자, 봅시다. 매크로 투자의 8가지 원칙이라는 챕터에 있는데요. 로버트 피셔는 2가지 일에 열심이다. 체스와 주식 거래가 그것이다. 체스를 잘하는 그는 주식 거래도 잘한다. 오늘도 많은 돈을 벌 참이다. 그는 증시 전체를 체스판으로 보고 몇 수 앞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로버트의 첫 수는 노스웨스트 항공 주식을 1000주 매수하는 것이다. 왜냐고? 몇 분 전 친절한 하늘의 킹인 유나이티드 항공이 아주 가치 있는 졸인, 이제 쫄병할 때 졸입니다. 졸인 US 에어를 인수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제 유나이티드는 세계 최대의 항공사이자 진짜 왕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 뉴스를 접한 트레이더들은 곧바로 US 에어 주식을 사려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자, 그죠? 그러니까 큰 회사가 작은 회사, 어떠한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트레이더들이 이제 그 B라는 회사의 주식을 살려고 막 이제 야단법석을 떨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B라는 회사의 주식이 올라갈 테니까. 근데 이제 로버트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볼까요? 하지만 로버트는 이렇게 부안해동하는 참가자들은 투기 거품 속에서 대가를 비싸게 치르고 대부분은 돈을 날리게 된다는 것을 안다. 로버트는 유나이티드의 그런 전략적 움직임은 델타와 아메리카 항공 같은 경쟁사의 독점을 깨려는 시도임을 즉각 알아차렸다. 또한 순전한 방어 대책으로 델타와 아메리카 항공도 재빨리 인수 대상을 물색하리라고 생각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인수하니까 A라는 회사의 경쟁사 뭐 A-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A-라는 회사도 어찌되었건 B- 뭐 C-와 같은 다른 회사들을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로버트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매수 대상 1순위인 노스웨스트 항공 2000주를 즉각 사들였다. 그 다음 2주일 동안 아메리칸 항공이 막대한 오퍼를 내자 노스웨스트 주가는 24달러에서 28달러, 결국 35달러까지 뛰어올랐다. 바로 그때 로버트는 22,000달러의 차익을 챙기고 주식을 팔아치웠다. 반면에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인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B라는 회사를 막 살려고 보통 달려드는데, 그게 아니라 A라는 회사의 경쟁사인 A-라는 회사가 있고, 그 A-라는 회사가 이 인수를 할 것이다라고 그 A라는 회사의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그 A-도 인수를 해서 덩치를 키울 것이라고 예측한 로버트는 A-라는 회사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B-라는 회사의 주식을 샀고, 사람들이 몰리지 않으니까 주가가 쌌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뉴스가 현실화되니까 엄청 돈을 벌었다, 그 얘기죠. 반면 US 에어 주식이 25달러에서 49달러로 뛴 후에야 매수한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B 회사 주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가가 40달러로 떨어지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렇죠? 사람들이 막 몰려다서 오른 상태에서 사니까 돈을 별로 못 벌거나 오히려 떨어져 버리면 손해가 크게 나죠. 정말이지 로버트는 이 게임을 사랑한다. 자, 이렇게 되고요. 케빈 머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허리케인이 불면 칠면조도 하늘을 난다. 하지만 바람이 잔잔해지면 그 칠면조는 땅 위에 머문다. 역시 업종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 게 몇 개가 더 있는데 요거 하나 정도 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귀하라는 제목의 챕터입니다. 로는 실제로 러브버그라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수신했다. 러브버그의 근원지인 필리핀 바깥에서 그것에 희생된 첫 번째 사람들 중 하나였다.
그 못된 바이러스가 그의 이메일 시스템 밖으로 빠져나와 컴퓨터 내장 속으로 침투하는 동안에도 로는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어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선도하는 새 기업인 미국의 시멘텍과 네트워크 어소시에이츠 일본계 회사인 트렌드 마이크로의 주식을 매입하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컴퓨터 바이러스에 자기 컴퓨터가 감염됐는데 보통 사람들은 짜증내고 말 건데 잠깐 이 바이러스가 지금 퍼졌다고? 그러면은 나는 이 쉽게 얘기해서는 이제 백신 회사가 되겠죠. 그러한 회사의 주식을 사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론에게는 하드 드라이브를 그토록 철저히 파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존경받아 마땅할 뿐만 아니라 투자할 만한 가치도 충분히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 바이러스가 너무 이 바이러스 능력이 뛰어나니까 오히려 이제 백신 회사에 투자하면은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러브버그 바이러스는 정보 고속도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바이러스로 밝혀졌다.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컴퓨터 시스템과 컴퓨터 회사에 입힌 피해액은 80억 달러가 넘었다. 그로 인해 트렌드 마이크로 주가가 50% 이상 올랐고 시멘텍과 네트워크 어소시에이츠의 제품 판매도 급증했다.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었다는 거고요. 자,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 후세인이 가져다 준 선물. 후세인. 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 중 하나인 쿠웨이트는 과대 망상증에 걸린 독재자의 소나기에 들어갔다. 후세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 독재자는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고 지구상의 거대한 사탄인 미국의 굴욕감을 안겨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후세인. 자, 당시 아주 젊었던 론 대위는 전쟁이 터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예비 부대가 소집되는 건 아닌가 생각하면서 시나리오 여러 개를 구상했다. 론에게 가장 분명해 보이는 거시적 거래 종목은 국제 유가가 급상승할 것이 확실한 에너지 주식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중동의 민간 여객기들이 운행을 중단할 것이고 그러면 에어프랑스와 트렌드월드 같은 운송회사들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론은 에너지 회사나 항공회사의 주식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이라크가 세균 탄두를 장착한 치명적인 스커드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날리고 있다는 CNN의 첫 보도를 들은 후에야 진짜 영감을 얻었다. 흥미롭죠? 계속 가봅시다. 레이시언 주식을 5,000주 매입하면 간단하지만 가장 멋지고 수지 맞는 거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레이시언이라는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레이시언이 어떤 회사냐면 레이시언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주 제조사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이라크의 스커드에 대한 제일 방어선이기 때문이다. 그죠? 이라크가 스커드 미사일을 쏘면은 그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쏘게 될 테니까 그러면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어느 회사가 만드느냐. 이라크가 스커드 미사일을 쏘는 게 많아지는 만큼 또 스커드 미사일에 치명적인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만큼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발사될 것이고 그러면 그 제조사가 돈을 벌게 될 것이고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제조하는 회사의 주가는 오를 것이다 생각하고 거기 투자했다는 거죠.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연이어 스커드 미사일을 격추했다는 CNN 보도가 나온 후 론은 이번 거래에서 얼마간의 돈을 벌 수 있다고 확신했다. 첫 번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1월 18일에 발사된 후 레이시언 주가는 4월 동안 7% 상승했다. 그리고 두 달 사이에 론은 총 18%의 이익을 얻었다. 그때 론은 주식을 현금화했고 몇 개월 후인 6월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레이시언 주식에 손대지 않았다. 론은 유감에 따라 첫 거래로 벌어들인 이익금 전액을 레이시언 주식 공매도에 투자했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시언이 전쟁 동안에 주가가 올랐을 것이고 이제 전쟁 끝나면은 다시 이제 미사일 발사가 안 될 테니까 주가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공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공매도는 이제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면 돈을 벌죠. 자, 정말 흥미롭게도 불과 2-3주 만에 공매도에서 10포인트를 더 벌어들였다.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상당히 이제 것 말고도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이것은 어떤 경제의 어떤 큰 흐름과 여러 가지 실질적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재미있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포인트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러한 책이다가 될 것이고요. 한번 읽어보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